일어날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젊은 남자의 고함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집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당장 나가! 경비 불러! 이 미친 할멈 당장 내쫓으라고! 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이 건방진 젊은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박 사장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겪은 온갖 일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이 건물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을 그 서류를요. 어떻게 이 할머니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건 3년 전 제가 이 건물 지하 구석 임대상가에서 작은 국밥집을 시작하던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올해 67,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죠. 남편 최동수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평생을 살다가 폐암으로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큰딸 미선이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둘째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직장 다닙니다. 손주는 셋. 다들 바쁘게 살죠.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고작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그의 몫으로 밥을 더 짓고 저녁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곤 했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요양원 가라고 시골 내려가서 쉬라고 했지만 전 싫었습니다. 아직 건강했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 식당 설거지, 시장 좌판으로 살았던 저였습니다. 손에서 일을 놓으면 그게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보험금과 제 평생 모은 돈을 보태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격은요. 사람들 말로는 과묵하고 우직하답니다. 말이 적은 편이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시끄럽게 떠드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먹은 건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에요. 말버릇이 있다면. 그러게 말입니다. 원참 이런 걸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할 때 혀를 차는 버릇이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지적하던 거였죠. 주변 사람들이요? 같은 건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 사장이 있습니다. 65살 저보다 2살 아래예요. 좋은 사람입니다. 가끔 제 가게 와서 국밥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곤 했죠. 그리고 이 건물주, 아니 건물주 행세를 하던 박민수, 43, 사업가랍시고 이것저것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제 아들 준호는 35, 성실하지만 소심한 편입니다. 저를 걱정하면서도 제 결정에 잘 반대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제 젊은 시절 은인이었던 분, 강 회장이라 불리던 그분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죠. 명성빌딩, 강남역 근처 골목에 자리한 9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저 그런 건물이었죠. 하지만 위치가 좋아서 임대료는 만만치 않았어요. 지하 1층 구석, 계단 밑 좁은 공간, 겨우 15평 남짓한 그곳이 제가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보증금 3천, 월세 180, 제 전 재산을 털어넣은 돈이었죠. 순자 씨, 여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지하고 구석이고. 부동산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수수료가 적어도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괜찮습니다. 전 그저 조용히 장사나 하면 되니까요. 실은 다른 자리를 볼 형편이 안 됐습니다. 더 좋은 자리는 보증금만 억 단위였거든요. 여기도 빠듯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평생 남의 밥을 해온 저였습니다. 이제 제 간판 걸고 해보는 거죠. 간판은 단순하게 순잔의 국밥이라고 달았어요. 처음 한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고 육수 끓이고 손님 맞이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국밥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제 음식을 누군가 먹어주고 돈을 내고 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뿌듯했죠. 하지만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 눈에 잘 안 띄었어요. 간판을 아무리 크게 해도 소용없었죠. 손님은 하루 평균 10명. 겨우겨우 월세 내고 재료비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맛으로 소문나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실제로 한번 온 손님은 대부분 단골이 됐습니다. 아줌마,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에요. 젊은 직장인 남자가 말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엄마 밥, 할머니 밥 같은 그런 맛.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건물주가 처음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주인 나와봐.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점심 장사 끝나고 설거지하던 참이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40 넘어 보이는 남자. 짙은 회색 정장에 머리는 뒤로 넘겼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거만함이 가득했죠. 예, 뭐. 당신이 여기 새 들어온 사람이야? 네, 그렇습니다. 나 건물주 박민수야. 말 들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며. 월세 낼 수 있어? 없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월세는 매달 정확히 냈거든요. 월세는 매달 정확히 내고 있는데요. 치! 내긴 뭘 내? 딱 봐도 손님 없는데! 나중에 못 낸다고 우는 소리 할 거면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래? 뭐 나야 상관없어! 못 내면 쫓아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말이야! 그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뭔가 흠을 찾는 것처럼요. 여기 위생 상태가 별로네! 보건소 신고 들어가면 영업정지감인데! 뭐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위생만큼은 철저히 지켰거든요. 매일 청소하고 도마며 행주며 소독하고. 뭐? 내가 바로 신고하진 않을게! 대신 대신 관리비 좀 올려야겠어! 원래 30만 원인데 이번 달부터 50으로 할게! 그건 계약서에. 계약서에 건물 관리비는 건물주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안 읽어봤어?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올릴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장사도 이제 겨우. 장사 안 되면 나가면 되지!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 그는 비웃듯 말하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리비가 20만 원 오르면 제 수입에서 큰 타격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저를 대하는 그 남자의 태도였습니다. 한낱 할멈. 그의 눈빛에서 그런 말이 보였어요. 돈 없고 배운 것 없고 나이만 먹은 할멈.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존재. 평생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 사업이었어요. 제가 빌린 공간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그런데도 저는 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다시 90만 원으로 6개월 만에 3배가 됐어요. 순자 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계약 위반 아닌가요? 김 사장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그분도 같은 건물에서 장사하니 제 사정을 잘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싸우기도 힘들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결국 저는 또 고개를 숙였어요. 대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문 닫았죠.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단골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는지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입은 모두 관리비로 나갔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 여기 국밥집 맞아?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젊은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앉아, 앉아. 여기 분위기 좀 그지 같네. 지하라 그런가? 욕설이 섞인 말이 거슬렸지만 참았습니다. 손님이었으니까요. 뭐 드시겠어요? 국밥새. 빨리 갖다 줘. 네. 국밥을 끓여내왔습니다. 정성껏 고명 올리고 깍두기도 신경 써서 담았어요. 뭐야? 이게 국밥이야? 고기가 왜 이렇게 없어? 원래 이 집은 육수 맛으로. 육수는 무슨? 돈 내고 먹는데 고기를 줘야지. 야, 이거 다시 가져가. 고기 더 넣어. 네. 다시 고기를 더 담아왔습니다. 무료로요.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야, 이 할멈 귀가 먹었나? 고기를 이것밖에 안 줘. 더 원하시면 추가 주문을. 추가. 돈을 더 내라고. 야, 너 장사가 그렇게 하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손님들이 뭐, 할멈이 지금 우리한테 명령해? 야, 너 고객이 왕인 거 몰라? 그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테이블을 탁 쳤어요. 사장 불러. 야, 건물주 박민수 사장님 알지? 우리 그분 아는 사람이야. 당장 사과 안 하면 가만 안 둬.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이들은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박민수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나가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뭐? 장사 못하겠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야, 이 할멈이 진짜.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때릴 것처럼.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야, 뭐 하는 거야? 김 사장이었습니다. 옆 부동산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였죠. 왜요, 아저씨? 상관 말고 가시지. 이게 순자 씨, 경찰 부르십시오. 경찰? 하, 웃기네. 우린 손님인데 손님한테 경찰을 불러? 결국 그들은 욕설을 퍼붓고 나갔습니다. 국밥값도 안 내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게를 정리할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나이에 이런 모욕을 받으며 장사를 해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게 남은 건 이 가게뿐이었거든요. 저는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부당한 관리비 인상에 대해 상담받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이게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건물주 권한이 맞아요.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소송을 하셔야 해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소송은 돈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형편이 어려우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그곳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답은 비슷했어요. 소송은 길고 결과도 불확실하다고요. 게다가 건물주가 보복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법적으론 이길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장사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어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미선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잘 있다. 국밥집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그냥 문 닫으시고 쉬셔요. 내가 용돈 보내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아,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요?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찬바람만 지하 계단으로 불어들어왔죠. 그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미 문 닫았다고 써붙였는데 누굴까 싶었습니다. 문을 열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에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아직 영업 중이신가요? 아니, 이미 문을 닫았... 부탁입니다.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그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국밥을 끓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료로 정성껏요. 그분은 조용히 앉아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국밥을 드셨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마치 무언가를 음미하듯이요. 옛날 맛이네요. 네, 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 맛입니다. 그때 그 맛이에요. 그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습니다.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죠. 이 맛을 먹으니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사장님, 실례지만 이 가게 운영이 어려우신 것 같던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올 때 봤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테이블 위에 있더군요. 부끄러웠습니다. 치우지 못한 제 실수였죠. 힘드시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작은 장사 하나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냥 버텨볼 생각입니다.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지혜롭게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싸우다니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그분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일성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전 돈이 없습니다. 비용은 걱정 마십시오.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그 국밥 한 그릇 값입니다. 제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였으니까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주소는 명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나가셨어요. 저는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의 시작이었을까요?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죠. 순자 씨 맞으시죠?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젊은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장이라니. 그분이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이 직접 나와 맞아주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온화한 미소였어요. 앉으십시오. 차 한잔 하시죠. 고급스러운 응접실에 앉아 저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긴장됐거든요. 순자 씨, 혹시 예전에 명동에서 일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명동이요? 1975년쯤이요. 명동 어느 한정식집에서 일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쳐다봤어요. 제가 어떻게... 사실은 말입니다. 저는 순자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라니요? 1975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25살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방황하던 때였죠. 먹을 것도 없이 명동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느 한정식집 뒷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로요. 그때 절 발견한 게 바로 당신이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21살쯤 되셨을 겁니다. 그때 당신은 저를 주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셨죠. 주인 몰래요. 천천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겨울밤 뒷문 앞에서 쓰러져 있던 젊은 남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당신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전잖아요라고요. 그랬었나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음 해에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평생 당신을 찾고 싶었지만 그땐 이름도 몰랐고 그 식당도 문을 닫았더군요. 그런데 어제 당신의 국밥을 먹고 알았습니다. 그때 그 맛이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전 그 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니.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당신의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박민수,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어제 밤부터요. 그는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박민수는 사실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명의상 소유주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산 건물입니다. 그럼 진짜 주인은? 그게 강 회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오래된 서류를 꺼냈어요. 이 건물이 세워진 땅, 원래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강명수, 이분 아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명숙. 제 옛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 본명이 강명숙 아니십니까? 네, 그렇지만 1955년 경남 의령 출생, 1974년 서울로 상경, 1978년 최동수 씨와 결혼하면서 이순자로 개명. 모든 게 맞았습니다. 그럼 이 땅이 네. 원래는 당신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강수만 씨. 아버지, 4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가난한 농부였던 아버지는 서울에 작은 땅 한 평을 갖고 계셨어요. 언젠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모아 사신 거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땅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땅 위에 지금 명성 빌딩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복잡해졌다고요. 제가 어리고 법률 지식이 없었을 때 누군가 그 땅의 소유권을 불법으로 이전했답니다. 사기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브로커들이 많이 쓰던 수법이었죠. 가난하고 무지한 상속인을 속여 땅을 헐값에 빼앗는. 그럼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불법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강 회장은 계속해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위조된 서명, 조작된 문서, 증인 진술서. 이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요, 순자 씨를 만나기 전부터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왜죠? 제 첫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맨 처음 맡은 사건이 바로 이 부동산 사기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너무 복잡하고 증거도 없어서 실패했죠. 그게 평생의 후회였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는 걸 막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박민수는 그 땅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땅을 얻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숨기고 있죠. 그럼 이제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땅을 되찾아야 해요. 하지만 전 늙었습니다. 힘도 없고 힘은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강 회장의 법률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박민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순자 씨, 들었어요? 박민수라 법원에서 소환장 받았대요. 김 사장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더군요. 세상에,
순자 씨가 실제 땅 주인이었다니 이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박민수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 알몸이 미쳤어? 문이 박살날 듯 열렸습니다. 박민수였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고함을 질렀죠.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내가 뭔데? 합당한 권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권리? 무슨 권리? 너 같은 할멈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이 땅은 원래 제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헛소리! 그게 50년 전 일이야!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어! 소멸시효는 사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강 회장의 법률팀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불법으로 취득한 땅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부당이득이에요. 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압니다. 당신이 강진구 씨의 외손자라는 것 알고 있어요. 1980년대 부동산 사기로 여러 번 고소당했던 그 강진구 말입니다. 감히! 박민수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좋아! 원하는 대로 해봐! 하지만 후회할 거야! 법정에서 이기는 건 돈 많은 쪽이거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 웃기는 소리? 순진하기는! 할멈, 너 법정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몇 년 걸릴 수도 있어! 그동안 너는 이 가게에서 장사 못해! 내가 영업방해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씩씩거리며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드디어 맞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이라는 곳은 저에게 낯설었어요. 판사님이 앉아 계시고 양쪽의 변호사들이 서류를 쌓아놓고 있었죠.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우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은 1970년 강수만 씨가 정당하게 구입한 토지입니다. 하지만 1980년 강 씨가 사망한 후 부동산 브로커 강진구에 의해 불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증거 서류가 제출됐어요. 위조된 서명, 허위 문서, 증인 진술.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박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로펌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5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더욱이 현재 건물은 합법적으로 건축되었고 수많은 임차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합법은 불법 위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오갔지만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년, 길면 23년.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틸까요? 가게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박살나 있었어요.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테이블은 뒤집혀 있고 주방 기구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벽에는 스프레이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꺼져라 할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순자 씨! 김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직 지금 당장 신고해야죠. 경찰이 왔습니다. 현장을 살펴보고 조서를 받고 CCTV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범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답니다. 피해 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범인 특정은 어려울 것 같네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 포기하는 게 나을까?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다가 어지러워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충분히 쉬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쉬긴 뭘 쉬어요. 장사를 해야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파란 하늘.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 준호였습니다.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엄마 그만두세요. 그 가게, 그 소송 다 그만두세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안 돼.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나한테 남은 게 이것밖에 없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도 있고 누나도 있고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잖니. 엄마도 엄마 인생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평생 억눌려 살았던 것을 이제 좀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것을요. 엄마 제발 그만두세요. 내가 피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속으론 이미 결정했어요. 끝까지 가기로요.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강 회장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당장 사무실로 오셔야겠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은 밝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결정적 증거를요. 무엇을요? 박민수의 할아버지 강진구가 남긴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이요? 아, 네. 그의 옛 동료가 갖고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최근에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일기장이 공개됐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에는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80년 3월 15일. 오늘 강수만의 딸을 속였다. 어린 것이라 아무것도 모르더라. 땅 문서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찍었다. 이제 이 땅은 내 거다. 1980년 4월 2일. 땅명의 이전 완료. 깨끗하게 내 이름으로 바뀌었다. 강수만의 딸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바보 같은 것.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저를, 제 아버지를 이렇게 우롱했다니. 이 일기장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박민수가 건물을 팔았습니다. 뭐라고? 제3자에게 매각했어요. 계약이 어제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럼 소송은? 복잡해집니다. 이제 상대가 바뀌었으니까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샀습니까? SH개발이라는 회사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예요. 박민수가 도망치려는 겁니다.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까 건물을 팔고 돈만 챙겨서요. 그럼 우리는 새 소유주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하지만 강 회장이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무엇입니까? SH개발의 대표를 만나는 겁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협상하는 거죠. 그게 될까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층 SH개발 대표 사무실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중년 남자가 나와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제가 SH개발 대표 서한결입니다. 이순자입니다. 앉으십시오. 사정은 들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서한결 대표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당하게 매입한 건물인데 소유권 문제가 있다니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못은 박민수에게 있죠. 그 사람한테 속은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그럼 하지만 저는 사업가입니다. 감정보다 이익을 따져야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절하려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요? 건물의 40%를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당신 땅이었으니 정당한 몫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대신 소송은 취하해 주십시오. 40%. 그게 얼마인지 감도 안 왔어요. 시가로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80억? 저에게 평생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한결 대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박민수가 처벌받지 않고 도망치는 게 문제였죠. 박민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미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저희를 속였으니까요.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순자 씨,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더 싸우면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당신 건강이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지쳐 있었거든요.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수리가 덜 된 가게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80억? 그 돈이면 아이들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손주들 학비도 대주고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죠. 하지만 박민수는 처벌을 피해갈 겁니다. 돈만 챙겨서 호의호식하며 살겠죠. 그게 정의일까요? 고민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딸 미선이었어요. 응, 엄마 들었어요. 80억 받을 수 있다며요? 그래. 받으세요. 당연히 받아야죠. 원래 우리 거였잖아요. 그래도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편히 사세요. 제발요. 전화를 끊고 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순자 씨, 김 사장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당신이 받아야 할 걸 받는 건데요. 하지만 박민수는 박민수는 어차피 사기죄로 처벌받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순자 씨, 이제 그만 싸우셔도 됩니다. 충분히 싸웠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로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축하드립니다. 서한결 대표가 악수를 청했어요. 이제 순자 씨도 이 건물의 공동 소유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걸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그때 강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 이것 좀 보십시오. 뭡니까? 박민수에 관한 겁니다. 봉투 안에는 신문 기사가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사기 혐의 박민수 구속 수감.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민수는 저희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사기로 조사받고 있었대요. 결국 검찰에 구속됐답니다. 최소 5년형은 받을 겁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또 다른 서류였어요. 박민수가 가진 다른 재산들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요. 그럼 네. 그 사람은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감옥에서 나와도 다시 일어서기 힘들 거예요.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늦었지만요. 그래서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온 겁니다. 박민수가 보석으로 풀려나 건물에 찾아왔던 그날. 자기 건물이라고 우기며 난동을 부렸죠. 뭐? 할머니 감히 누구 앞에서? 그가 소리쳤을 때 저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 직인이 찍힌 건물 등기부등본. 거기엔 제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은 이제 이 건물과 아무 관계가 없어. 말도 안 돼. 내가 돈 주고 판 건물인데. 불법으로 취득한 땅 위에 지은 건물은 당신 것이 아니야. 그걸 모르고 산 SH개발에 사기를 친 거죠. 이 할머니! 그가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경비가 막았어요. 손님, 나가주십시오. 여긴 이제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놔! 이 건물은 내 거라고! 건물주님 지시입니다. 강제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박민수는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욕설을 퍼부으며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건물 주셨어?
몰랐네. 국밥집 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제 가게로요. 새로 수리한 가게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김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전 이게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그리고 이게 제 삶이었어요. 이젠 당당하게 할 수 있으니 더 좋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전엔 눈치 보며 장사했지만 이젠 달랐어요. 제 건물이니까요. 손님들도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잠시만요. 사장님이 건물 주시라면서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 아니라 정의를 찾으신 거죠.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멋지십니다. 그런 말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전 그저 제 것을 찾았을 뿐인데요.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니?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예전에 엄마한테 빌린 돈이요. 이제 갚을 수 있어요. 아니다. 그냥 가져라. 엄마는 이제 돈 많아. 그래도 빚은 갚아야죠. 엄마, 존경해요. 뭐?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도 끝까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전 엄마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아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빌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강 회장과 함께요. 여기서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시죠? 네. 신기합니다. 순자 씨,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100% 다 찾을 수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전 이걸로 충분합니다. 회장님, 50년 전 그날 기억하세요? 제가 회장님한테 국밥 한 그릇 대접해드렸던 물론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죠. 그때 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회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고요. 제가 빚을 갚은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도운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죠. 우리는 한참 동안 서울 풍경을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다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순자 씨,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계속 국밥집 할 겁니다. 왜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게 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마음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살아온 것뿐입니다. 가게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니, 더 잘 됐다고 해야 할까요? 사장님, 여기 유명하다며요? 별로 유명하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꼭 가봐야 할 맛집이래요. 그래요? 몰랐네요.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국밥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요. 할머니, 이 국밥 정말 맛있어요. 젊은 여자 손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할머니도 이렇게 국밥 끓여주셨거든요. 그래요? 할머니가 보고 싶겠네요.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국밥이 더 특별해요. 할머니를 만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꼭 올게요. 손님이 나가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삶이구나.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도 않지만 제 삶.
그리고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는 당당한 제 삶. 저녁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네요. 계단을 올라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우리 손주 잘 있었니? 네.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잘 있단다. 할머니, 언제 올 거예요? 보고 싶어요. 곧 갈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기대할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도시 한복판인데도 몇 개는 보이더군요. 여보, 잘 지켜봤어? 내가 이겼소.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소. 고마웠소. 당신과 함께한 그 세월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또 국밥을 끓여야죠.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요. 그게 제가 사는 이유니까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는 67에 처음으로 제 권리를 찾았어요. 평생을 참고 살다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둘째, 작은 친절도 세상을 바꿉니다. 50년 전 제가 끓여준 국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사람이 다시 저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셋째, 정의는 늦더라도 옵니다. 박민수는 결국 처벌받았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넷째,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80억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존엄성이요. 당당함이요. 그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다섯째,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국밥집을 계속하는 것. 그게 제 선택이고 제 삶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운 게 없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고, 존엄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싸우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늙은 말이 길을 잃지 않는다. 나이 든 말은 수많은 길을 걸어왔기에 길을 잃지 않는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아온 만큼 우리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